가벼운 접촉사고인데 얘기를 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면 그래 나 병원 가겠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경찰에서는 진단서가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형사사건으로 입건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루 변호사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이라는 브랜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페널티를 물도록 돼 있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범칙금과 과태료인데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사실 거의 동일한 도로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페널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범칙금이라는 것은 특정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이고요. 과태료는 그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이유는 차는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면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도로상에 고정돼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처럼 사진만 찍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주는 알 수 있지만 그 운전을 한 사람이 그 소유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부인인지 뭐 알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됐을 때는 그 범칙금 외에 벌점이라던가 이런 부수적인 기록 이런 것들을 남길 수가 있어요. 누가 운전을 했는지 아니까요. 근데 과태료인 경우에는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라는 기록만 남을 뿐이지 운전을 누가 했는지 확인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죠? 도로 위에서요? 위험하니까요. 도로 위에서 싸움을 한다고 해서 교통방해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성립되지는 않아요. 교통방해죄라는 건 상당히 장시간 동안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뭐 도로 한가운데 뭐 큰 돌을 갖다 놓는다든가 차를 가로로 세워놓는다든가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 도로 위에서 싸움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가중처벌을 한다거나 특별히 그것만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 위에서 싸움을 하려면 차를 세워놔야 되겠죠. 그리고 교통의 혼잡을 야기하겠죠. 불법 주정차가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교통법규에 대한 위반을 적용을 해서 뭐 불이익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그런 것보다도 다른 차량들이 혹시 못 보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왜 싸우겠습니까? 싸우지 마세요. 어느 정도 좀 세워져 있으면 2시간 이상 차량의 통행을 완전 막는 경우, 그래서 교통방해죄가 성립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여러 차선이 있는 중에 한 차선만 막고 있었다 이러면 사실 교통방해죄로는 되지 않거든요. 문제는 있죠. 불법 주정차가 되니까 행정상의 뭐 견인 대상 차량이 된다던가, 교통방해죄 형법을 적용한다라는 건 되게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거든요.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정말 유일한 도로를 굉장히 큰 물건 뭐 이런 걸로 막아놓거나 장시간 악의성이 있어야 돼요. 교통을 방해하겠다라는 목적, 이게 고의범이거든요. 방해하려는 고의로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들을 놓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성립하는 거고요. 도로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통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는 않겠죠. 둘이 그냥 화가 나서 싸우는 거겠죠. 이것도 금하고 있는 행위죠.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행을 할 의무를 도로교통법에서 부과하고 있거든요. 물 웅덩이가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거기를 이렇게 튀기게 지나간다 그러면, 근데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려면 고의성이 좀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뭐 물 웅덩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한 거다라고 해는 불법이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렵고요.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형사적인 처벌 또는 행정처분,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은 거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만 적용을 시킵니다. 근데 민사적인 책임은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민사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민사적인 관점에서 내가 알지 못했지만 실수로 물웅덩이가 있는 거를 잘 못 봐서 보행자에게 물을 끼얹을 정도로 운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세탁비라던가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상대방이 누군지를 특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가능하다면 차 번호를 기억을 하시거나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이러는 게 제일 좋은데, 물 맞은 상태에서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사실 어쨌든 놓치면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사안이 된다면 뭐 경찰에 신고를 해서 CCTV를 찾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해도 그냥 집에 가시라고 그럴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처리하다 보면 가해자를 변호할 때도 있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리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장 좀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은 이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2주짜리 진단을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판단인 부분이에요.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얘기를 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면 그래 나 병원 가겠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2주짜리 진단서를 냅니다. 그럼 경찰에서는 진단서가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형사사건으로 입건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도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마디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해서 진짜로 이 사고로 인해서 이런 진단이 나올 수 있는지 사회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제 생각에는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진단 중에서 이주 진단을 가지고 실제로 형사상의 상해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이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언제냐면 신호가 바뀌는 찰나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는 신호가 바뀌는 시간을 이제 숫자로 표시를 해주는데 자동차 신호에는 아직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동남아 같은 데 여행 가보면 자동차 신호 옆에도 언제 신호가 바뀔 것인지 신호 유지 시간이 표시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간만 표시가 돼도 굉장히 사고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더 가속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보다는 차가 밀리거나 보행자와 차량 신호가 같이 바뀌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럴 때 미리 내가 예측해서 황색 신호나 이런 데 막 급하게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뭐 보행자 신호로 바뀌어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